안녕하세요. 광고 김교수입니다. 여러분은 광고를 좋아하세요?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채널 제목에 떡하니 광고 김교수라고 적혀있는 들어오셨으니까 적어도 광고나 마케팅에 흥미가 있는 정도 아님 학교 숙제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찾아봐야 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톡 까놓고 사실 광고는 우리한테 좀 귀찮은 존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루에 보는 광고가 과연 몇 개인 것 같아요? 100개? 1000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답은 약 4000개에서 10,000개 사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광고에 노출되어 있죠. 저만 해도 영상을 찾을 때 광고가 나오면 이미 마우스는 광고 스킵하기에 가 있거나 Wait, don't skip. 아니면 과감하게 매달 10불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광고가 있으면 기다리고 앉아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티보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녹화를 걸어놓고 출근을 하거나 어딜 나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한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중간 광고를 티보는 자동으로 스킵하고 프로그램만 녹화를 하는 거죠. 요즘은 구석기 시대 얘기겠지만 이 티보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센세이셔널 했었거든요. 그럼 정말 광고는 미운 오리 새끼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채널을 안 했겠죠. 옛날 광고들은 좀 유치하다 싶은 거 인정. 근데 요즘 광고는 와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넘치고 완전 영상이 영화 저리 가란데 자, 들어보셨겠지만 유명한 광고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베르나르도 베톨루치가 광고는 60초의 예술이다. 광고는 약 60초 안에 또는 30초 안에 사람들에게 예술과 창의성으로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업적인 예술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업적인 예술인 이 광고가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었을까요? 언제 그 광고를 보느냐? 타이밍인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해, 당장. 근데 광고가 나와. 그럼 아무리 재밌어도 집중이 안 되죠. 얼른 넘겨버려야 되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컴퓨터에 팝업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일하는데 팝업 창이 뜨는 거죠. 저도 이 팝업 광고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 대부분이 이 팝업 창이 정말 짜증난다고 대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짜증나는 광고여도 덜 짜증나는 광고들이 있었다?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관계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광고가 나올 때거든요. 거기에 그 광고가 크리에이티브하기까지 하다? 그럼 사람들은 오히려 그 광고를 찾아서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광고를 널리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퍼뜨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그 미운 오리 새끼 광고, 도대체 그 광고가 뭐냐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매년 11월 11일은 유명한 막대과자 빼빼로의 날이죠. 이거 역시 빼빼로의 모회사인 롯데제과가 빼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여자 중학교에서 친구들이 11월 11일 11시 11분에 이 빼빼로를 나눠 먹으면 빼빼로처럼 날씬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빼빼로를 주고받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역신문에 났고 그러면서 사람들 입소문이 나고 이제 발빠르게 롯데제과에서 1997년부터 이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로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사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가 아닌 광고의 날이죠. 1973년 광고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이게 광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고 굵직굵직한 광고 대행사들이 매년 광고의 날 광고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죠. 이 광고는 2021년 제1기획이 광고의 날을 맞이해서 만든 광고인데 기존의 광고들을 모아서 광고에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고에는 힘이 있다. 광고는 영어로는 advertisement, 한자로는 넓을 광, 고할 고, 즉 널리 알린다는 한자어인데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일이에요. 자, 그럼 다 널리 알리면 광고인가?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자주 쓰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수업 갈 때 이렇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수업 시간에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강의할 때 그걸 들고 강의를 하는 거죠. 자, 수업 시간 내내 저희 학생들은 제가 이 스타벅스 컵을 들고서 커피를 들고 훌쩍훌쩍 마시는 걸 보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건 광고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히 말해서 이건 광고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제가 스타벅스를 프로모션 하고 있는 겁니다. 에? 홍보? 뭐 그게 그거 아니야? 광고랑 홍보랑 같은 말 아니야? 근데 광고와 홍보는 좀 다르죠. 홍보는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내가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어느 형식으로라도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을 알리게 되면 그건 다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광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페이드, 즉 광고주가 그 홍보 행위를 하는 대상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에도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건 광고가 아니죠. 또 한 가지 더 제 예시에서 제가 스타벅스를 들고 있는 이것 자체가 광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대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되려면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정보 전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만약 스타벅스가 저한테 광고 김교수야, 네가 수업을 참 재미있게 한다고 하더라, 혹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스타벅스를 들고 이 커피를 들고 수업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멋지게 편집해서 그걸 방송에 좀 올려줄래? 라고 하면 그건 광고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광고란 identified sponsor, 광고주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paid for, 광고가 돈을 지불해야 하며, target audience, 광고가 타겟팅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며, message, 소비자에게 알려서 설득할 메시지가 있어야 하며, non-personal,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뭐 광고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런 당연한 얘기를 이러시겠지만, 제가 광고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광고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옛날처럼 단순히 TV, 라디오, 신문, 잡지, 5개 광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요즘 미디어가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게임 같은 이런 새로운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광고의 정의도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마케팅은 이 홍보나 광고를 하는 모든 기업의 활동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인데 이 마켓이 여기서는 시장이 아니라 고객, 즉 소비자를 말하고요. ing는 그 소비자들의 문제와 성향을 파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전달하고 만족시키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고는 마케팅의 한 가지 수단이 되고, 기업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서 기업이나 제품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광고로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광고나 홍보, 마케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한 가지 더, 저희 엄마는 아직도 광고를 선전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고쳐줘도 안 돼요. 아니, 어제 선전을 봤더니 그 음료수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 사실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아직도 광고와 선전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광고와 선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전은 영어로 프로파간다. 선전하면 제일 먼저 히틀러가 떠오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즘을 주입할 때 사용한 방식이 선전인데, 약간 어떤 정치적인 견해 등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성에 소구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 동네 이장분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설득할 때 주로 썼던 게 선전이라고 보면 되죠. 선전은 대부분 정부나 조직, 노동자 같은 정치적인 주체가 주최하고 있고, 여론 조작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주장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면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입하고 반복하는데, 사실 옛날 광고들은 살짝 선전이라고 해도 좀 과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왜 이 제품을 써야 하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그 제품이 좋다는 것만 강조했거든요. 자, 오늘은 찬밥덩어리 취급을 받기도 했던, 이제는 힘이 되고 경제를 살리는 광고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광고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광고는 지금의 그 챗 GPT, AI처럼 현실에 맞게 계속 학습하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념도 저희가 공부했을 때와는 진짜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좋은 채널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기획 중인데, 광고로 배워보는 영어, 그리고 광고로 배워보는 그 나라의 문화 등등을 기획 중인데, 혹시 광고에 대해서 이 광고 김교수가 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